저희 정도는 그럼 지금부터 하야하라 박근혜 대통령 평일 오후에 행사가 진행되어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인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그만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자신과 관계된 일부 특권 세력의 이권 창출의 장으로 만든 국정농단의 주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다수 청년에게 중동으로 가라면서 단 한 명의 청년에게만 온갖 특혜를 제공한 것이 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당장 물러나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퇴진 요구는 물론 검찰 수사도 거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며 상상과 추측이라는 표현으로 검찰과 정부를 부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은 대통령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삼성과 주고받은 것이 단순히 직권남용 강요가 아니라 뇌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사의 본격 궤도가 진입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아래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으로 승부하고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회 구조, 그 고난에는 그 깊은 뿌리와 원인은 역시 정경유착이었습니다. 커피숍 알바를 뛰면서 때로는 학교도 휴학하고 전전긍긍 주거비 되고 학비 되고 열심히 산 여러분에게 아무리 대학 졸업장을 쥐어도 일자리가 없었던 것,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메아리가 없었던 것, 모두 다 우리 사회의 구조, 그 배후는 검은 뒷글의 정경유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요구합니다. 단순히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일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보람된 사회, 꿈을 이룰 수 있는, 보람을 내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이 바로 이제부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유불리를 계산하는 셈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정치인도,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벌써 우리 세력에 유리한 개헌놀이를 해야 되겠다 꿈꾸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다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기초부터 주춧돌을 다시 놓는다 하는 그런 새로운 틀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를
제대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누구의 정치 셈법도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는 길에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을 한번 보았습니다. 흘러온 현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해주에서 만주 벌판에서 말발굽 달리면서 조국의 미래를 꿈꾸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부정부패와 꿈을 꾸지 못하는 나라 만들려고 결코 독립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순국 선열에 대한 독념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국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조차 기꺼이 바쳤던 그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촛불은 간절함이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촛불은 어떤 폭력도 거부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전국에 닿아서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이 소중한 기회가 결코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힘없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열차게 들어주시고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삶이 진짜 우리 사회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오늘의 이 국한된 하야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그 울림이 국회 전체에 퍼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넘쳐납니다. 정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막장 드라마는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막장 요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대 이후의 상황 속에서 청년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절망의 대못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성세대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비판, 한탄도 털어놓으시고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생산적인 담론도 많이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인 저도 뉴스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에 비춰보면 좀 뉴스가 많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러려고 기자했나 좀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대통령의 말에 대한 분석이 좀 무의미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간 여러 언론과 기자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말을 분석해서 기사도 많이 쓰고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대통령의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어떤 이런 감정과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국민 대통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남의 지지율과 호남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게 됐고요.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이 하나가 됐고 조선 동아중앙일보와 한겨레 경향의 논조가 하나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에 이어서 청년 대통합도 하신 것 같아요. 청년들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보셨듯이 0에서 1%대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최순실 씨의 이름이 처음 언론에 등장했던 9월 20일 한겨레 1면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는데 이때만 해도 크게 물론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됐지만 그게 화제가 되거나 엄청 심각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30%를 유지했고요.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를 좀 보면은 변동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10월 초중반부터인데 이게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시기부터인데요. 박 대통령 지지율은 이때부터 처음으로 20%대로 추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한 말을 빌리자면 이제 달그락 쿡 하고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정유라 씨 관련 이슈는 청년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긴 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약간 잘 안 와닿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800억이라는 돈 규모가 좀 너무 커서 그렇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화여대 특혜 입학 논란은 좀 청년들이 흔히 민감해하는 불평등이나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였고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취업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이 정유라 씨 얘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청년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 계기는 10월 24일 그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 PC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참석하면서 빨간펜 선생님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역시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20대, 30대는 초등학교 반장도 투표로 뽑을 정도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당연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죠. 그런 세대가 보기에 대통령이 연설문 하나 제대로 못 써서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게 의존했다 이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직선제 민주주의를 좀 파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청년들이 왜 이 사건에 분노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분야의 청년들이 이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분노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저번 주말에 봤던 기사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40대 장애인 지금 장애인 아들을 가진 16살 장애인 아들, 지체장애 1급을 가진 아들을 가진 40대 암투병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암투병이 계속되고 생활고가 깊어지면서 자기가 죽었을 때 남겨질 아들과 아내의 삶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사건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 시장이 물론 70대가 넘으셨지만 저는 나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도 아니신 분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스스로 가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죽은 이유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아버지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국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박근혜 최순실의 뜻이 있는 곳에 기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에 상주에서 승마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가 끝나기 전에 정유라 학생의 점수가 공개되면서 상주 형사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심판들을 모두 다 잡아갔고요. 형사들은 심판들한테 심판 똑바로 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무슨 마장마술에 대한 기준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성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분들이 많이 해줄 것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짚고나가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일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가고자 하는 세력이 두 부류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언젠가부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들은 삥을 뜯겼다라고 혹은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강제로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영상을 참 좋아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주영 회장한테 다그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야당의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기업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이 자리에 언론사 기자분들 많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언론은 이 자리 이때까지 뭘 했는지 스스로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에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성했다고 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론은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사진인데 어제 보니까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기자들이 카메라 내려놨더라고요. 왜 그 사진을 우리는 2년 전에는 볼 수 없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언론인들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언론인들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언론인들을 반드시 저는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다 끝났을 때 이 두 그룹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성찰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건지 스스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반드시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저는 야당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야당이 정말 공당으로서 품위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는 영수회담을 철회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품위를 상실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더라도 지도부가 결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저는 공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던 영수회담을 스스로 처리한 것은 공당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집단 지도체제가 아닙니다. 단위 지도체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단위 지도체제를 이렇게 활용할 것이라면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가 진정으로 정당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야당을 믿을 수 있을까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국민에게 든든한 야당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26일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26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했을 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런 낙관주의 버리시고 제발 부탁하건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으로서 사실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 모니터링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유튜브와 거리 자유 관련돼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서 충분히 해주시라 믿고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28살 김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여의도까지 그 3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실 제가 총선 전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길지 않고 짧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8년 재헌이로 이렇게 나라가 개판인 게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나중에 20년 후에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우리 자식들은 교과서에 어떤 것을 배울지 그리고 외신들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이 3시간을 짧게 와봤습니다. 20년 후에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는데요. 4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분명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겠죠. 아빠는 그때 뭐 했어? 라는 질문에 굉장히 메비우스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국회 안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병관 위원장님 비롯한 추미애 대표님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1차부터 4차까지 진행이 되었고 내일모레 5차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고요. 사실은 저는 집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집회 시위하면 막 때려 부시고 방망이도 들고 있고 물대포 때리고 막 이렇게를 많이들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집회는 되게 문화와 예절과 질서 있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 언론사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지하보도에 있는데 지하보도 입구를 의경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여자 고등학교 아이들 2명이 이렇게 엉엉 울면서
그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어떤 그 모 언론사의 취재 기자가 그 여고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오른손을 보니까 검은색 봉지에 음료수가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혹시 은행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루 이 용돈이 10,000원도 안 되는 걸 갖고 5병, 6병을 사서 은행한테 줄 정도의 따뜻한 나라에 아직도 살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참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박사모는 제외를 하고요. 지금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 2000년도 노사모의 노란풍선을 들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지금 20대, 3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20대, 30대로서 그 집회장에 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집회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안 돼요.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1인으로서 우리 당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을 이유는 야권의 탄압과 야권의 분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가장 정확한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과 강력한 지도력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 당의 보탬이 될 수 있는 1인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위원장님, 모든 위원분들 이번에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 꼭 되어서 우리 당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다들 보니까 거의 당 내 청년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제 우리 당의 대학생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위원회도 같이 그 당 밖 청년들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뭐 캠퍼스에서 뭐 그런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저도 이제 어찌됐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 집회도 나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박근혜를 꼭 하야시키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는 또다시 국민들과 한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대변 인격이 변호인을 내세워 사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을 준비해서 무죄로 밝히겠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티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 꿈을 깨십시오. 지금 당신이 착각을 하고 계속 버티면 청년들과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자연의 순리건을 어찌 대한민국 이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겨울만 있습니까? 국민들은 새싹이 피어나는 봄을 보고 싶습니다. 그 봄이 오기 위해서는 박근혜 당신이 청와대에서 방을 빼야 합니다. 어서 방을 빼십시오. 방을 빼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청년을 위한 길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촛불이 꺼진다고 거친 협박과 핍박을 받아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하고 있는 희망의 촛불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국민들이 돌려받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을 빼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가겠습니다. 12월 26일 저는 광화문을 가서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현장에 선 것을 자랑스럽게 열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긍심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가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아이랑 퇴근하면 이제 아이랑 뉴스를 보니까 아이가 저희 집안 이제 삼촌들 할아버지 가계도보다 이제 최순실 가족의 가계도를 저 더 잘 알 정도로 이렇게 고통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아이랑 뉴스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창에 리도카인이 뭔지 검색해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이런 거 알기 싫은데. 아무튼 이제 설명할 수 없고 알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든 나날이고요. 이 당의 기준으로 청년의 나이가 이제 45살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40살이라 뭐 애엄하지만 청년인 셈인데요. 참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면은 전 세대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수험생들은 이제 수험생들대로 속 터지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아 진짜 부모가 돈 없어서 미안하다 정말 이런 자괴감이 들고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근데 여성으로서 굉장히 요즘 너무나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보통 여성의 삶을 전혀 모르시는 지금 박근혜 씨가 여성의 사생활을 운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제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정말 사생활 포기하면서 아침에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뭐 이제 야근하면서 또 아이들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보통 여성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여성의 사생활 운운을 하는 것이 참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여성 정치인분 선배분들 많이 계시고 이제 출마 준비하시는 젊은 여성분들 계신데 정말 요즘 여성 정치인의 롤모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그리고요, 참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선출받지 않은 그런 정말 무도한 권력을 대통령을 통해서 휘두르고 대기업의 돈을 뭐 몇백억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저희한테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분노하는 지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침해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정유라 씨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시 부정 특혜 그런 걸 저질러 놓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서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뭐 돈도 실력이야 그런 발언을 하는 지점이 굉장히 분노하고요. 그리고 좀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근데 어느 정도 썩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참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집회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뭐 아이도 데려가기도 하고 뭐 시부모님이랑 가기도 하고 참 집회를 저는 좀 즐기려고 해요. 이게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즐기고 있는데 지난주 집회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 여기 이제 지도부가 계시기 때문에 요청드리고 싶은 점은 소수 정당은 전부 이제 집회 내내 집회가 끝날 때까지 뭐 광화문이나 이런 곳곳에 이제 랜드마크에 차를 대놓고 뭐 집회 노래라든지 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우리 당 트럭은 이렇게 순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도 좀 끝까지 지금 이 도동한 역사의 물결에 뭐 소수당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지만 좀 함께하는 이런 발언들 굉장히 좋은데요. 이 발언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지금 어제 지난주에 젊은 사람들이 뭘 노래하면서 집회를 했냐면요. 그 대통령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드라마 주제곡도 부르고요. 네, 길라임을 외치면서 그렇게 집회를 즐기면서 그러니까 분노가 있지만 이 즐김으로써 오래 우리가 가져가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에서도 이번 주말 집회에는 그렇게 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언대,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정말 긴 싸움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